오늘 말씀드릴 선물 투자의 핵심은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수십 시간에 걸쳐 강의해도 모자랄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원칙과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선물 투자를 하시거나 현재 현물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은 이 원칙을 숙지하시고 이 방향으로 선물 투자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선물 투자의 핵심은 기회, 그 때를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최대의 수량을 배팅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 기회가 어떤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면 선물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나 원칙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선물 트레이딩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올라가면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의 매매는 결과적으로는 올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물 투자입니다. 선물 투자를 할 때 나의 매매의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추세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비추세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세 매매라는 것은 비쌀 때 사가지고 더 추세가 나서 더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판다. 즉 대부분의 매매 순간이 고가 부분에서 매수하고 저가 부분에서 매도하는 돌파 매매에 가까운 매매를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나는 날은 전체 매매일의 30% 미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승률은 굉장히 낮은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때를 기다려서 기회가 왔을 때만 매매를 해야지, 자주 매매를 하면은 결국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추세 매매는 말 그대로 선물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매수하고 선물 가격이 너무 오르면 매도하는, 전형적으로 추세에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날은 전체 그 선물 거래일의 70% 이상으로 많기는 하지만 어떤 큰 추세가 나왔을 때 그동안 누적했던 작은 수익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은 추세 매매를 추종하시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비추세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매매를 멈추고 추세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투자의 기회, 아까 어떤 기회나 때를 기다렸다 할 때 그 기회라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초반 추세입니다. 초반 추세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초반에는 장이 바이로 갈지 셀로 갈지 알 수 없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 시장이 특히 8시 45분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 초반부터 강하게 긴 양봉이나 긴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빠르게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추세는 어떻게 말하면 내가 돌파하는 시점에 스탑을 설정해서 진입한 이후에 첫 추세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이것은 어떤 모양이 나오기 전에 진입을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에 대한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이 바이로 움직일 것이다, 셀로 움직일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매매를 하다 보면 오늘은 바이로 갈지 셀로 갈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직 2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초반 추세가 발생될 때 진입을 못했을 경우 이 초반 추세가 그냥 꺾여가지고 비추세로 돌아서는 추세인지 아니면 진짜 추세인지를 주로 호가 전략이나 외국인 선물을 주요한 지표로 보고 분석을 해서 초반 추세가 발생됐을 때 진입을 못했거나 아니면 피라미딩 진입할 때 어떤 지지나 저항선을 설정하고 그 지지나 저항선을 지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것을 로직 2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추세 전환인데, 이것은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날 때 추세 전환이
발생될 때 추세 전환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 돌파랑은 틀리게 고점 부근에서 매도가 들어갈 수가 있고 저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물 매매를 기다릴 때 이거는 매매를 하면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건데 장 방향을 모를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장 방향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이 진행될수록 방향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장이 진행이 돼서 추세 방향이 확실히 나타날 때 진입하면은 굉장히 진입가가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빨리 진입하는 것이 유리한데 빨리 진입하면 방향이 제가 생각한 방향보다 맞을 확률이 훨씬 점점 떨어지겠죠. 이것은 결국 타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초반 추세나 로직2나 추세 전환 이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안 된다면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캐핑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태핑은 건강에도 안 좋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누적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매매입니다. 7월 12일에 매매 상황을 그 초반 추세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나스닥이 CPI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다음날 한국장은 그 미국장 열리기 전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세 쪽 예측가가 너무 낮지만 않으면 세 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한 달간 외국인 선물 누적액이 거의 5만 개가 넘기 때문에 외국인은 확실하게 선물 포지션을 셀로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나스닥 좀 급락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외국인 선물가 호가 잔량 이것을 보고 하는 건데 빠른 셀이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가부터 빠르게 그 음봉을 내면서 뭐 2포인트 3포인트 빠르게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 초반에 스탑 설정을 한다는 것은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든 매매고요. 이렇게 빠른 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 45분 선물시장으로 바뀌면서는 상당히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가 잔량이나 외국인 선물을 확인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빠른 셀이 일어날 경우에는 제 생각엔 강제 체결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스탑을 미리 설정해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빠른 셀이고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무조건 그냥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시장가나 뭐 아래 호가로 던져서 체결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선물을 5만 개씩 바이로 들고 있을 때는 빠르게 셀로 간다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그 전날에 미국 나스닥이 하락한 것이 완전한 어떤 변곡점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을 확인 후에 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장 코스피장 시작 후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그 개파락이 된 다음에 양봉이 났죠. 보시면 호가 잔량이나 외국인 선물 모두 그 플러스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렸다가 시가를 사수해주고 다시 강하게 올라갑니다. 전형적인 어떤 속임수 상승이죠. 저는 셀로 방향을 예측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양봉으로 나면은 오늘 장에 셀로 예상해서 셀 포지션을 구축하셨던 분들이 이 최고점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셀 포지션을 모조리 손절 당하고 셀 포지션을 계획했던 트레이더들이 일단 그 손을 들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 상승입니다. 그 이후에 이 호가 잔량이나 외국인 선물은 약간 느낌 꺾였죠. 여기서 강하게 음봉이 연속 나면서 셀 방향을 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빠른 셀이 나올까봐 시가에 100계약씩 들어갔던 거는 중간에 손절을 하고 이렇게 외국인 선물이 바이로 나올 경우에는 바로 셀로 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빨리 손절하고 이 위에서부터 셀 포지션을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보통 저는 주요 자산을 돌리는 것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자산을 돌리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씩 남은 자금들을 가지고 4계좌 정도를 손매매로 방향을 알 때 방향이 어느 정도 제가 알 수 있는 날
손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셋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가 특히 그 15시 이후에 상당히 그 상승이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익분의 상당 부분은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계좌가 셀로 구축해서 들어간 것은 450계약, 450계약, 그리고 한 계좌는 160계약. 그래서 450계약 매도 진입한 것은 2억 1천만 원, 또 450계약 들어간 것은 1억 4천, 그리고 160계약 들어간 것은 9,100. 이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